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도 늘고 있는데요. 하동에서는 짚라인이라고 하는 하강 레포츠 시설을 즐기던 40대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같은 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여성이 줄 하나에 의지한 채 10여 미터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50여 분 만에 도착한 119 구조대가 여성을 무사히 구조해 옮깁니다. 하강 레포츠 체험 중에 도착 3, 4m 지점에서 도르래가 뒤로 돌아가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많이 놀라셨고요. 그러니까 여성분이시니까 아무래도 현재 또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놀라셨고. 또 다른 40대 남성은 도착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기둥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 하동군이 개장한 휴양림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까지 3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가지고 앞으로 이 시설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말에도 거제 덕포해수욕장에서 하강 레포츠 체험을 하던 탑승객과 피서객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충북 보은에서도 12살 어린이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등 하강 레포츠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강 레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5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인 시설 기준이나 운영 매뉴얼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은 레드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19대 국회 때도 논의되는 상태에서 법이 자동 폐지가 되었고요. 안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강 레포츠 체험객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올여름은 폭염이 계속돼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전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휴가철 피서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한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백사장. 10줄씩 펼쳐지던 파라솔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대여 소에는 튜브와 돗자리 등 피서 용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 한 8명씩 일했거든요. 지금 4명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요. 또 우리가 적 잡을 수는 없답니까?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은 어떨까? 8월의 첫 주말인 지난 7일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 본격적인 휴가철인데도 지난해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바닷가가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실제로 해수욕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휴가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피서 절정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6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의 피서객 수를 분석해보니 올 여름이 메르스를 겪은 지난해 여름보다 오히려 8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여름철마다 피서객들로 북적였던 해운대 해수욕장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상인들도 올여름 피서객 감소를 실감합니다. 사람이 많이 줄었대, 원래는. 줄어갖고 어제 아리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라도 오후에 거의 쉬었어요. 워터파크로 피서객이 몰리고 조선 불황 등 경기 침체도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물놀이 외 즐길 거리가 부족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진해경찰서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던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4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병원에서 70대 노인을 이유 없이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려던 간호사 24살 이모 씨 역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팔아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방전 없이 싼 값에 살 수 있다 보니 4년 동안 7억 6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반지하 주택에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 놓인 상자에는 갖가지 약품이 들어있습니다. 51살 김모 씨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팔던 제품입니다. 모두 가짜 약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7억 6천만 원어치가 팔렸고 경찰이 압수한 양도 1억 7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가서 이제 처방전 받아서 사기도 좀 창피스럽고 또 비싸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서 그냥 싸게 구매해서 썼습니다.
김 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 3곳을 통해 제품을 팔았습니다.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품을 광고하고 한 번 구매한 고객은 특별 관리하며 재구매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정품 성분이 아예 없거나 표시 함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와 같이 생명에 직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경남경찰청은 약사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62살 한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판매하거나 압수한 양을 볼 때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제조 공급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식용꽃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식재료용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여름에는 무더위 때문에 식용꽃 생산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온실로 연중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온실 안에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식용으로 키우는 펜지와 메리골드 등입니다. 냉방시설로 기온을 최적인 23도로 유지하고 LED 빛으로 광합성을 시키며 키우고 있습니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생리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광을 줄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또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일반 온실의 꽃과 비교하면 스마트 온실의 효과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름철 일반 온실에서 자라는 꽃들은 스마트 온실에서 자라는 꽃들보다 수확량이 3분의 1 정도 떨어집니다.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며 식용꽃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스마트 온실로 연중 생산이 가능해져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꽃차 하는 데서 이제 꽃을 또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다 보면 되겠네요. 경남농업기술원은 연중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온실과 당장 생산할 수 있는 6개 품종을 농민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창녕 36도, 창원은 34도로 낮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후만 되면 비가 쏟아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량 적은 모습이고요. 대기 상태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 함안은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창녕 36도, 함안 35도, 창원은 34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진주 23도, 산청은 25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34도, 하동과 합천 35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는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2년 이상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 결혼 이민자 3명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밀양시가 조성 중인 아리랑 동산에 탄생의 숲을 만들어 올해 이후 태어나는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기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함안군 보건소가 지속적인 재활관리가 필요한 지역 장애인에게 일주일 2차례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회 해녀 아카데미 축제가 오늘 13일 거제 사등면 사두섬에서 선배 해녀들의 전설을 이어갈 태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2016년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합천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합천군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80개 팀이 참가해 8월 22일까지 조별 예선과 토너먼트 등 159경기를 치르며 모두 야간 경기로 진행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어제 통영 만지도 명품마을에서 대학생 60명이 참여해 벽화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 측은 이번 벽화 그리기 봉사에서 학생들은 1박 2일 섬마을 체류 여행을, 마을 주민에는 새로운 관광 자원인 벽화를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시군들이 잇따라 지방세와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양산시와 통영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등 경남 5개 시군은 올해 하반기 중에 하수도 요금을 종전보다 60에서 87% 올릴 계획입니다. 또 창원과 밀양, 통영시 등 3개 시는 올 상반기에 주민세를 10,000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여름철 병해충 방제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넓은 면적의 벼논에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이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현장 시험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드론은 무인 헬기보다 약재를 아래로 내뿜는 힘이 약해 작물의 아랫부분이나 잎 뒷면까지 방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동 갈사만에 들어서는 영국 에버딘 대학교 한국 캠퍼스 설립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으로 에버딘 대학교 한국 캠퍼스는 상부설비공학, 석유공학, 해저공학 등 공학 석사 과정과 공학 박사 과정, MBA 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201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하동 갈사만에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에버딘 대학교와 분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